우리가 감사하는 마음. 자, 본인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나요? 아니면 좀 행복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되나요? 행복하다. 예. 뭐 어떨 때 행복한가요? 일상에서 거의 다. 예.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상태에 있을까? 행복이라는 게 예. 많이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누구나 행복이에요. 예. 그 행복을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서 찾기도 하고 예. 명예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재력에서 찾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그 행복을 느끼는데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은 어떤 의미, 어떤 가치. 그럼 우리는 외부 세상을 직접적으로 그대로 뇌가 만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필터링을 거치는데 이 필터링은 크게 세 가지로 거쳐요. 예. 하나는 감각 필터링을 거쳐요. 예. 그 다음에 지식 필터링을 거쳐요. 예. 그 다음에 가치 필터링을 거쳐요. 예. 그래서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게 따뜻한 게 들어올 때 이거 뜨거운 거야 싫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. 사람에 따라서 따뜻하니까 이거 아니라고 참 너무 좋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. 예. 우리가 이 감각기관이 시각, 청각, 후각, 미각, 촉각이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기능은 똑같아요. 그러나 실제로 그 기능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것은 저마다 다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. 그래서 그 다른 감각에 의해서 우리 세상을 다르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. 이걸 우리가 감각 필터링이라고 그래요. 우리 감각에 따라서 똑같은 걸 봐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보니까. 두 번째가 뭐냐면 지식 필터링이에요. 지식 필터링은 뭐냐면 이게 들어오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지식 체계가 연결된 요 거물에 의해서 걸러진다. 그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. 공부에 대해서 저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잡아 들어오는 그 태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각성이 확 올라오는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말이에요.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여각이 필터링을 걸러내는 거고 서로가 다른 지식 체계를 갖고 있다. 우리 지식 체계가 다르니까 세상을 보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. 그럼 우리가 감각 필터링, 지식 필터링 이 두 개를 필터링하는데 또 한 개가 더 한단 말이에요. 그건 뭐냐면 가치 필터링.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. 우리는 다들 돈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. 돈의 위력도 잘 알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의 다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 말에 나는 공감하지 않아요. 그러나 돈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런데 그 돈의 파워가 돈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두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가치를 설정해 놓은 거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다 달라지더라.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지함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굴이 외모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하라도 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진지함, 진실함에 가치를 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나는 무조건 외모가 뛰어난 사람하고만 만나야 돼 라고 한다면 내 가치가 외모에 가 있거든.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필터링 하기 때문에 그 외모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걸러내버리거나 만나도 멀리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지.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?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내서 필터링 한다. 그렇다면 다시 이제 들어오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?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? 돌 하나를 가지고 그냥 보면 돌이에요. 근데 이 돌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요 돌을 아끼시면서 이 돌을 항상 손에 쥐고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
어머님이 지었던 그 따뜻한 체온이 묻어있는 그 돌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항상 이 돌과 같이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라고 가르침을 주셨다 라고 한다면, 자, 어머님이 안 계실 때 나는 이 돌만 보면 어머님을 떠올리고 이 돌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, 팔 수도 없는 귀한 가치가 생겼죠. 아,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 버렸다. 아, 그러면 우리 행복이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, 뭐에 대해서? 소소한 거에 대해서. 소소한 거. 본인이 엄청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소함에, 일상의 작은 것들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겨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고맙습니다는 걸 표현하고 더 믿음을 전해주고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걸 전해준다면 그 자체가 그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. 그래서 행복은 일상의 작은 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와 만족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된다.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는 결국 내가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 내 안에 감사와 관련된 회로가 만들어지죠. 그러한 과거 기억들이 더 많이 연결이 되죠. 그럼 내 안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고 실제로는 그와 같은 물질이 분비되고 그와 같은 회로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내 존재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행복의 조건, 감사와 만족. 그럼 난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. 그러면 그 어떤 위대한 성취보다도 나는 일단 행복하니까 이 감사하는 훈련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 과정에서 뭐라 하냐면 감사 일지를 쓰게 만들어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감사 일지를 쓸 때 내 자신에게 감사한 일, 보통 이제 남에게 감사한 일만 쓰잖아. 근데 자신에게 감사한 일을 쓰다 보면 정말 많아요. 그러면 내 자신에게 감사한 일을 쓰다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의 믿음과 사랑,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네, 자기 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이 감사일지 하나, 자기 자신에 대해 감사일지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변화가 올 수 있다. 내 자신뿐 아니고 우리는 또 뭐를 써라냐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써보라고. 그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사하게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느낀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감사로 내게 들어오거든. 그럼 저 사람은 내게 긍정적인 기운을 안 보냈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해서 내 안에 긍정을 키웠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. 성취한 거지.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. 내가 부정을 받은 상태에서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서 이 사람에게 전해주니까 이 사람이 나는 사실 요거 줬는데 이 사람이 이만한 걸 내한테 돌려주네. 저 사람 참 괜찮네. 라고 관계가 확장돼요. 관계, 유대 관계가 강화되거나 확장된다.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결국은 똑같은 잣대예요. 내가 세상에 대해서 계속 비난, 비평, 불평, 불만 쏟아내면 결국 내 상태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.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. 이런 도시에 사는 것도 감사하다. 내가 이 시대에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. 내가 만약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나는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못 누릴 거다. 그렇게 내가 환경에 대해서까지, 세상에 대해서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버린다면 행복이 따따블로 충전이 되겠죠. 이 감사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혁명을 일으킵니다. 혁명을 일으켜요. 결국 우리 뇌를 완전히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게 이 감사의 힘이에요.